안녕하세요. 자다입니다. 피디님, 오늘은 뭐가 궁금해서 오셨어요? 네. 오늘은 선생님께서 기억에 남는 잊지 못할 사연 같은 거 있으면 좀 그런 게 궁금해가지고 찾아왔습니다. 사연이 많기는 하는데, 좀 말하기는 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놀랄 것 같아서, 어떻게 보면 또 있어서도 안 될 일이고, 그런 게 사실상 또 일어난 일들이 기억에 남는 일이 있기는 해요. 그런데 아직까지 제가 이 머릿속에서 그 사람의 이름하고 사주를 여기서 지워지지 않고 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고 있는데, 그 얘기를 좀 하자면, 어느 날 부부하고 신우하고 이렇게 세 사람이 같이 이제 저희 집을 방문한 손님이 있었어요. 근데 그 손님은 그 멀쩡해서 오신 게 아니고 이미 자기 몸에 빙의가 실려서 오신 분이었어요. 근데 이제 병원에 가봐도 안 되고 이러니까 아는 사람한테 이제 물어봐서 소문을 듣고 찾아오셨는데, 딱 보는 순간 그 사람 몸에 이 구렁이가 칭칭칭칭 몸을 감고 있는 거예요. 그걸 딱 보고 깜짝 놀랐죠. 야, 이제 독한 빙의가 몸에 실려 있구나. 이거를 참 가족이 다 와서 같이 와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, 이게 딱 보니까 이 빙의가 망신스러운 빙의가 실린 것 같아요. 그래서 가족분들은 나가 계시고 그냥 그 환자분만 한 분 여기 앉아 계시라고 1대1 상담을 하려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, 그 여자분이 벌떡 일어나더니 이거는 우리 가족도 알아야 된다고 다 들어오라고 나가서 다 데리고 오시는 거야. 그래서 빙의가 실린 사람이 지가 지 입으로 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. 그러면은 그 빙의가 씌인 사람이 선생님하고 이렇게 대화가 가능했던가요? 그럼? 그럼요. 빙의도 아주 독한 빙의가 있어요. 말하자면 구천에 떠도는 거지, 그 영혼이. 저승길에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지를 않고 이 여인은 잊지를 못하고 같이 그냥 자기는 영혼이지만 이 여자 몸에서 같이 살려고 굉장히 지독한 빙의라고 봐야죠. 근데 이 여자가 그 빙의가 실려서 하는 말, 고백을 하는 거예요. 어디 사는 나는 누구누군데 자기 친정집이 담배 농사를 졌다는 거예요. 친정 엄마 아버지가. 그래서 언니가 결혼을 해서 이제 가끔 이제 친정에 담배 농사 질 때는 형부하고 같이 와서 친정에 그 담배 농사 거들어주러 오고 그렇게 자주 방문을 하고 그랬대요. 그러면은 형부라는 얘긴가요? 그 빙의 실린 좀 사람이? 기다려봐요. 이 친구 나이가 16살이었대요. 담배 농사를 지면은 담배 말리는 그 창고인가? 그 뭐가 예. 있대요. 아무 생각 없이 형부 있는데 자기가 가서 일을 도와주러 갔는데 성폭행을 당한 거죠. 16살 돼서. 담배 말리는 그 창고, 거기에 같이 일을 하다가 둘이 남았을 때 형부한테 이제 성폭행을 당한 거예요. 그런데 언니하고 사는 형부한테 성폭행을 당했으니 얘기도 못하고 엄마 아버지한테 또 얘기하자니 얘기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, 그 16살 됐을 때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. 또 죽자니 또 그것도 마음대로 안 되고 힘들었던 그런 생활을 지가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런데 그게 한 번이 아니고 한 번 입을 다물어주고 이제 비밀을 지켜주니까 계속 이제 이 애를 성폭행을 한 거죠. 고등학교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하고 언니 얼굴 생각해서 가고 그러면 장 보러 간 사이에도 또 성폭행을 당하고, 이렇게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성폭행이었는데 세월이 이렇게 흘러가 보니까 두 사람의 그게 연인 관계가 돼버린 거예요. 처제도 형부를 사랑을 하게 되고 형부는 또 이 처제를 굉장히 또 사랑을 한 거죠. 그래서 그게 사랑으로다가 바뀐 거예요. 그래도 이제 어떻게 결혼을 한 거죠. 시집을 가서 아이를 둘을 낳고 예쁘게 사는데, 그래도 가끔 이제 형부하고 만나서 또 못된 짓을 하고 또 각자 개인 생활, 각자 가정 생활을 하고 이렇게 이제 있어서도 안 될 일들을 이렇게 행위를 하고 사는 거예요. 갑자기 이제 그 형부가 쓰러져서 이제 위독했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대부분 보면은 마누라를 찾든지 자식 이름을 찾잖아요. 근데 이 형부라는 사람이 처제 이름을 찾는 거예요. 마지막으로 안아보고 싶다고 그렇게 유언을 남기고 죽은 거야, 이 사람이. 이제 장례식장으로 이 처제가 식구들이 이제 남편이랑 다 이제 간 거죠. 그래서 조문을 하면서 울었는데 조문을 하는 순간 형부의 혼백이 얘한테 실려버린 거예요. 처제 몸으로 들어가 버린 거야.
그래서 그때부터 얘가 두렁이처럼 뱀 행동을 하고 이렇게 다니면서 둘러넣어서 이렇게 뱀처럼 겨다니고 혀를 낼름낼름 다니고 아주 희귀한 행동을 뱀의 행동을 하고 다니니까 이 집안 식구들이 이거는 정신병원에 가서 고치병이 아니고 이거는 무슨 문제가 있구나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소문해서 이제 우리 집을 이제 오게 됐는데 보통 악귀가 아니에요. 보통 악귀가. 그 남편도 참 굉장히 착한 사람이고 신우도 굉장히 좀 착한 사람이야. 신우가 딱 그러더라고요. 행동은 참 죽여도 현찬을 행동을 했지만 어렸을 때 네가 당했고 너도 어떻게 보면 피해자니까 불쌍하다. 그러니 새끼를 보고 살아라. 그러면서 자기 동생을 또 설득을 하더라고요. 그 상대는 죽었으니까 얘 고쳐서 용서는 안 되겠지만 네가 좀 부족한 점 더 보듬어주고 더 잘하고 살으라고 그러는 거예요. 그러니까 신랑이 막 울면서 일단은 그럼 그 사람 살리고 보자고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형부가 몸에 실려 있으니까 빙의굿을 한 거죠. 빙의굿을 하고 얘를 데리고 21일 동안 기도를 했어요. 바로 집에 보내지 않고 너무 강한 빙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빙의굿을 한 번에 한두 번 했다고 해서 보내는 것보다는 완치되는 모습을 보고 또 빙의가 나갔어도 자기 정신이 아니었을 때 내 남편이나 내 시댁 쪽에 고백한 것 때문에 얼마나 얘가 또 가서 괴로워서 잘못하면 나쁜 짓을 할 것 같아서 21일 동안은 데리고 마음 추스리고 이런 기도를 했어요. 그래도 그 남편이 21일 동안 기도하고 있는 동안 일주일마다 찾아왔어요. 찾아와서 이렇게 집사람 어떤가 이런 것도 보고 또 아기가 보고 싶다라면 아기도 데리고 와서 보여주고 그런 거 보면서 남편이 그러더라고요. 아무 걱정하지 말고 뭐 내가 죽을 때까지 잘 할 테니까 걱정 아무 생각하지 말고 몸만 나으라고. 그래서 그 남편이 그랬어요. 자기는 이제서 자기 마누라를 사랑하게 됐다고 또 반대로 완치를 해서 이제 데리고 갈 때 그분이 앞으로 이 사람이 나한테 하지 못하고 그거를 숨기고 살아오냐고 얼마나 더 고생했냐고 그러면서 더 잘하고 살 거라면서 고맙다라면서 오히려 그분이 108배를 하고 가더라고요. 신당에다. 신우이도 와서 너무너무 감사하다라면서 이렇게 잘 인사를 하고 그래서 다 이제 완치가 돼서 가끔 이제 뭐 한 달에 한 두 번씩 왔다 갔다 하고 이래서 지금은 잘 살고 있는 거로도 알고 있습니다. 제 얘기를 이렇게 오늘 영상에 좀 담았는데요. 마음에 좀 드신다면은 이렇게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고 다음에 더 신기한 또 영상 또 올려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